그 다음 여기까지 또 이어가겠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영내 안정에 핵심적이다. 그래서 연합훈련까지 좀 언급하는 그런 합의가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재작년에 일본의 그 경제 도발 있을 때 지소미아 파기하라고 했고 끝까지 갔었어요. 어쨌든 파기한 날까지 갔다가 이제 결국 다시 이어가는 걸로 됐는데 이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민감한 문제고 한반도 문제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번 합의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 부분을 조금 우려스럽게 봤습니다. 뭐 다른 부분도 그런 측면이 다들 조금씩은 있는데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가하고 역사 문제로 갈등을 많이 빚고 있지만은 적어도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협력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체도 있고 또 지소미아 같은 것도 체결하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각각 양자동맹을 유지하면서 한미일 3국을 모아 넣어야만이 자기네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한국의 막강한 군사력,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 이런 걸 모아가지고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전략의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군사 전략 목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과거에는 소련, 지금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억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북한이라고 하는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기 때문에 한미일의 협력 필요성이 더 증대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과연 한미일 협력으로 뭘 할 것이냐? 동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군사훈련을 할 것이냐?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한미일 간의 정보 협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미국이 극구 파기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폐기한 결정을 유보한 상태로 지금 어정쩡하게 1년 이상 지금 끌고 있는 거죠. 한미일 협력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러운데 하나는 북한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아마 남북 간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는 일본일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 간의 교류라든지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방해를 해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가 정진되고 개선되고 평화가 정착되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제 남북한이 강력하게 되면 어떨까요? 미국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줍니다. 못 도와줘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 남북 관계에 굉장히 깊숙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걸 알고 있어요. 일본이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우려와 공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한미 동맹 이 깨질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공포를. 그래서 한국의 공포하고 일본의 공포를 잘 버무려 가지고 한미 안보 협력을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것으로 구실을 삼는 거죠. 동북아 지역의 핵심은 한미 동맹, 미일 동맹,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관계 이것으로 완전히 탄탄하게 구축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한국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저는 지금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좋은 점도 있고 그다음에 걱정할 부분도 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걱정할 부분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국제 문제에서도 뭐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대만 해협 문제를 구체로도 언급을 했습니다. 5월달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면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들어갔습니다. 대만 해협 문제가 군사 합의에서도 이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뭐 미얀마 문제까지 들어가 있는데 대만 해협 문제는 직접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 중에 또 중요한 축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휘말려 들어가는 형국이라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그것도 사실 많은 비판이 있었죠. 대만 해협 문제는 미중 간의 문제이고 미일 동맹과 중국의 문제인데 거기에 한국이 평화 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이건 뭐 어디에나 쓸 수 있는 말이죠. 대만뿐만 아니라 뭐 세계 어디에나 그런 말을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정상회담에다가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 그런 언급을 해도 중국이 받아들인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국이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 뻔하잖아요. 가장 민감한. 근데 그것을 굳이 거기다가 글자로 써가지고 거기다 박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좋아. 거기까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큰 문제들을 높은 수준에서 다루잖아요. 그리고 가장 원칙적인 문제들을 얘기하잖아요.
5월달 정상회담 발표문에 대해서 중국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지만은 그렇게 뭐 난리를 피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SCM이라는 건 뭡니까? 군사적인 거잖아요. 비록 그 SCM 공동 성명에는 그걸 그대로 인용했어요. 인용하고 네. 확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국방장관들 사이에서 소위 네. 군사력을 실제로 운영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꼭 이걸 재확인, 재인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이거 난 미국이 강력하게 네. 아주 일관성 있게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정상회담도 그렇지만은 인태 전략, 네. 한미일 동맹,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네. 이게 인태 전략의 핵심이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이건 뭡니까? 모든 해양의 접근권 이것을 미국이 사실상 컨트롤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장악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여기에 정말 자유롭고 개방된다는 말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접근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충돌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제 이건 양 장관이 그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최소한 이런 거죠. 미국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미국의 얘기를 들었다 이 정도 뭐 표현해도 뭐 그나마 덜 할 것 같은데 공동 인식을 그냥 집어넣은 것 같거든요. 정상회담에도 그와 같은 네. 그 문제가 좀 지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의 중요함을 언급했다. 네, 네. 그냥 쓰면 되잖아요.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언급했다는 사실이니까.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썼으면 정 쓰고 싶으면은. 네. 근데 첫 단추 잘못 끼웠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종전선언 여기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 기자회견 때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종전선언 언급이 없습니다. 공동성명에서는 종전선언 추진하고 이 성명이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종전선언에 대한 규정을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 뭐 주한미군이나 유엔사 문제와 전혀 관계없고 그냥 단순히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다른 변화가 없다. 그걸 뭐 주의하긴 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방어적으로 심지어는 좀 변명적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종전선언은 6.25 전쟁 70년이 넘어간 이 전쟁을 끝내자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또 끝난 거고. 실질적으로 예, 끝났죠. 실질적으로 끝났죠. 그냥 이제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 이걸 이제 끝내자고 선언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좀 더 솔직하게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 뭐 이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얘기. 이건 굉장히 변명적인 네, 네, 네. 얘기예요.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를 우리가 또 찾아야죠. 그리고 그런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건 뭐냐? 평화를 달성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정전선언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비록 정치적 선언이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동맹국인 미국의 협조를 구한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구한다. 이게 좀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뭐 관계 없다. 주한미군의 변화 없다. 유엔사의 변화 없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종전선언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 누가 철수하라고 그랬어요? 북한도 철수하란 말 안 했고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뭐 그거 부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외국군이 어떤 나라에 주둔하는 것은 뭐 철수하란 말을 안 하잖아요. 왜 이걸 먼저 꺼내냐 이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가지고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정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평화협정이 체결이 안 된다면은 북미 수교라도 해가지고 이거 새로운 얘기 아니잖아요. 북미 수교 문제는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제네바 합의부터 나왔어요. 94년 1994년 거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진정한 평화를 한반도에서 구현해야 된다. 공고한 항구적인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이 불쾌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속으로. 근데 반박을 못합니다. 그 연결해가지고 그 교수님 미국하고 협상에도 들어가 보셨다고 하는데 뭐 말씀을 해주시죠. 연결해가지고 미국하고 협상할 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종전선언 문제도 한번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죠. 제가 외교관이 아니라서 뭐 많은 경험은 없는데 국방부에 있을 때 한미 간의 미사일 사거리 탄두 중량을 어떻게 제한하거나 또는 어떻게 늘리거나 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96년에서 8년까지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은 좋다. 한국이 어느 정도 컸으니까
탄두 중량이 500kg, 사거리가 180km로 이제 우리가 제한하겠다고 각서를 써줬어요. 그게 미사일 각서입니다. 유명한 게. 1979년에 써준 거죠. 그 미사일 각서를 개정하고 소위 국제적인 수출 통제 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거리 300km로 해주겠다. 그것까지 내가 봐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고 네. 우리는 무슨 소리냐? 이거 완전 철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 그때부터. 그렇죠. 네. 그런데 완전 철폐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사람은 실무자인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주장이 한국의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거짓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주장은 뭐였냐면은 정부의 지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부의 지침은 300km 정도로 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지침하고 달리 왜 철폐를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좀 혼났죠. 뭣도 모르고 그냥 한다고. 중요한 건 뭐냐. 미국한테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됩니다. 미국한테는 논리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들어보고 말이 되면은 듣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죠. 필요하면 전쟁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첫째, 동맹국과 적대국은 다르고 둘째, 적대국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합리성 이것은 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사안, 훈련장 사안, 사안별로 한미일 협력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안별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용기 있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국이 움직이는 것이고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죠. 미국은 적이라 할지라도 용기와 논리를 가지고 대드는 상대를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죽이더라도 존중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비슷하게 반복되는 부분도 많지만 내용도 방대하고 이제 한국의 주권 차원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용산에서는 주민들이 그 환경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단 말이죠. 환경 그렇죠.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전혀 또 부각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미 간의 이제 현안 문제가 계속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 논점이 형성될 때 또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총평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지금 현재 정부 그리고 차기에 이제 들어설 차기 정부가 한미 관계를 대략 어떤 큰 방향에서 이제 쭉 갔으면 좋겠다.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죠. 미국이라고 하는 동맹국가, 그다음에 한미 연합 방위 체계를 포함한 군사 동맹 관계, 이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고 아주 값진 자산이다.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좀 더 자주적이고 또 호혜적인 관계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국익, 가장 중요한 국익은 뭐겠습니까? 평화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국익은 이 평화를 정착시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자산으로서 미국과 한미 관계, 한미 동맹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좀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SCN 공동성명문을 통해서 그걸 좀 더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이제 방대한 용인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다음번에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